삼원보. 여기 밀산이 있으면 밀산에 한흥동이 있는데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독립운동 기지들을 세웠다. 특히 옛날 의병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독립군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유인석 같은 경우도 을미의병 때부터 활약했던 의병장이고, 홍범도도 의병장이죠. 함경남도 삼수와 갑산 아까 내가 했지 않냐? 네. 갑산파, 그 갑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산세가 험하고 오지가 갑산이에요. 삼수 갑산을 가도 점심은 못 가자 이런 말 하잖아. 그래 안 그래? 그게 바로 이 갑산입니다. 포수들이 호랑이 잡던 곳이 바로 갑산이에요. 여기서 활약했던 포수 출신 홍범도가 의병장 노릇했던 거예요. 여러분 홍범도 그러면 유명한 게 뭐예요? 신돌석과 함께 무슨 출신 의병장이라고? 평민 출신 의병장인데 그 의병장이었던 사람이 독립군이 됐다 이거야. 대단한 홍범도입니다. 민족 최고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람 아주 쓸쓸하게 소련에 들어갔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디에요? 지금의 뭐더라? 그 하바로브스크인가? 거기에 가서 아주 쓸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독립군인도 불구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남만주, 서간도, 삼원보 이외에도 아까 뭐라고? 경학사, 부민단, 신흥강습소, 신흥무학계 이런 것들 알아두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북한도는 여러 독립운동 지역에 여러 도시들이 있는데 용정의 명동학교, 그죠? 여기에 이제 왕청 또는 뭐 석현 이런 도시들이 있는데 서전소속 명동학교 이런 독립운동 기지와 함께 학교들이 있었다는 점. 연해주에 있는 신안촌, 그 다음에 특히 연해주는 1914년 블라디보스톡에 대한광복군 정부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920년대로 넘어왔어요. 10년대, 지금까지 이제 10년대야. 1920년대로 왔습니다. 20년대는 무장 독립전쟁의 전개가, 자, 기지 건설에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학교를 통해서 또는 무장 훈련을 통해서 양성된 독립군들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간도 참변을 치렀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도표가 너무 많으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선생님이 배려해 준 거예요. 어떤 배려냐면 여기서 간략히 전체 그 로드맵을 보고, 알겠어요? 전체를 보고 요걸 다시 밑에 들어가서 또 설명해 주자 이런 얘기야. 그래서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요 내용을 여기서 다시 한번 또 해주는 겁니다. 알겠어? 그래서 순서가 뭐냐? 봉오동, 청산리, 간도 참변 이 순서고 이게 6월달, 10월달, 11월달이야. 전부 다 20년이에요. 네. 알겠죠? 6월달, 10월달, 11월달. 그리고 21년 넘어와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난다. 알겠죠? 자유 참변을 당한 군대가 뭐라고? 대한독립군단이고 이 대한독립군단을 끌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 서일. 그 밑에 봉오동 전투의 우두머리 누구? 홍범도. 그 다음에 청산리 대첩의 우두머리 김자진이 여기에 합류했었다. 가서 당하고 돌아와서 만든 군대가 뭐? 삼부다. 삼부. 그래서 삼부는 아래서부터 지도에서 머릿속 그려보세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 삼부 안에는 좌익도 있었고 우익 독립군도 있었는데, 야, 우리가 이렇게 독립군끼리 서로 싸우지 말고 독립군도 통합하자. 1927년 국내에 있었던 좌우합작단체 뭐가 있다고? 신간회와 근의회처럼 우리도 합치자. 알겠죠? 그래서 삼부 통합운동이 전개된 결과 하나로 못 합치고 둘로 합쳤다. 오케이? 이 말의 의미를 알겠나요? 원래 이들은 뭐냐? 군대이면서 정부였어요. 군정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부는 조선혁명당, 그 다음에 혁신회는 한국독립당을 만들더니 조선혁명당 소속 군대가 뭐라고? 조선혁명군이니까 쉽단 말이야.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독립당 소속 군대가 뭐라고? 한국독립군이고 이 대빵이 누구야? 지청천. 여기 대빵이 누구라고? 양세봉이다. 알겠죠? 다시 양세봉 나올 때는 봉봉 브라더스를 함께 묶어서 생각해야 안 잊어먹는다. 양세봉 말고 아까 뭐예요? 누가 있어? 김원봉이 있었죠? 김원봉 원저리 사건들. 무슨 단? 의열단. 그래 안 그래? 황포군관학교, 조선정치혁명군사간부학교 알죠? 전부 다.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이제 여기 조선혁명군을 만든 사람은 총사령 양세봉인데 중국 의용군과 손잡고 한국 우리 독립군과 중국 군대가 연합작전을 벌였다. 이 전투가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전투가 어디라고 그랬어? 쌍성보 영릉가 전투죠. 그래 안 그래? 그리고 여기가 한국 독립군과 중국 호로군이 손잡고 흥경성, 대전자령 알겠죠? 여기가 바로 북쪽입니다. 이쪽은 지도상 남쪽이고요. 알겠어요? 자, 이렇게 홍범도 대한독립군 이 이름도 알아둬야 돼. 홍범도 대한독립군이 봉오동 전투, 그죠?
이 봉오동 전투 때 활약했던 또 다른 홍범도 이외에 다른 사람이 안무 그리고 최진동이 있는데 함께 알아두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국내 진공격전을 펼치고 일본군 일개 중대를 삼둔자에서 격파, 지명, 봉오동 전투와 관련된 지명, 삼둔자.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봉오동 전투 그 본 전투에서는 일본군 157명 사살하고 300여 명을 부상시키고 독립군은 겨우 4명밖에 죽지 않았다.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다시 일본 놈들이 쳐들어온 것을 미리 간파한. 알겠어요? 그래서 북로 군정소군을 이끈 누가? 북로 군정소군을 이끈 누가? 김자진. 알겠어요? 청산리 전투에서 붙었다. 그런데 이 북로 군정소군은 뭐냐? 정체가 증광단이라고 하는 중광단이라고 이 대종교와 관련된 단체입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해. 다시 청산리 대첩의 영웅 김자진이 이끈 독립군 부대가 뭐라고? 북로 군정소군인데 이 북로 군정소군은 어떤 종교와 관련? 대종교와 관련. 원래 대종교는 누가 만들었어요? 나철이 만들었죠. 나철, 오기오 이런 사람들이 대종교와 관련되죠. 그 나철이 만든 대종교는 단군을 숭배하는 종교예요. 알겠어요? 그 대종교와 관련된 북로 군정소군의 우두머리 김자진이가 결국 북로 군정소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여기 이 군대 대한독립군이 함께 연합부대가 돼서 일본군을 격파한 게 청산리 대첩이다. 아시겠죠? 청산리 대첩. 그래서 여기 봐봐요. 청산리와 함께 북로 군정소의 임성배 보관 승리 요인은 생명을 돌보지 않고 용존 분투하는 독립군에 대한 그 군인 정신이 먼저 심리적으로 저걸 압도했다. 또 하나는 뭐냐?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우리 독립군들은. 일본 놈들은 만주에 대한 지리적 사정을 잘 모르는데 그래서 유리한 지형 조건을 그러니까 청산리가 계곡이 아주 길게 있는데 일본 놈들이 오면은 한 줄로 서서 와야 돼요. 매복하면 어때요? 오는 쪽쪽 다 죽일 수 있죠. 이렇게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안고 싸웠었고 그 다음에 임기응변의 전술과 예민한 신속한 그런 활동이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에서 당한 일본이 여기에 대한 보복으로 전개한 게 경신참변. 20년 6월, 20년 10월, 20년 11월. 오케이? 순서를 묻는 문제도 나옵니다. 그리고 자유시로 가서 소련이 독립군은 무장 해제를 강요하자 여기에 저항하던 독립군들을 살상했어요. 이때 자유시로 갔던 간도 참변 이후 자유시로 갔던 군대가 대한독립군 그러면 홍범도고 대한독립군 단 그러면 서일이 대빵이었다. 홍범도는 그 밑에 들어가서 부장 노릇을 했었다.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우리가 20년대를 봤어요. 20년대에서 3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이렇게 봐봐. 아까 그 그림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니까 지금 계속 따블따블 해놓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삼부통합운동 이후에 이렇게 와서 여기까지 왔다. 영릉과 흥경성 조선혁명군, 중국의용군, 쌍성보 사도하자 대전자령 한국독립군 중국호로군. 내가 이렇게 몇 번씩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시험에 이게 나오니까 지명이 나온다고 지명이. 알겠어요? 여기까지 했고요. 3부는 다 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그럼 이제 여기가 제일 어렵다고 그랬죠? 여기가? 그래서 자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으로 더 이상 만주에서 활약하기 힘들었다. 우리 독립군들이 어디에서 활약하기 힘들었다고? 어디에서? 여기에서 활약하기 힘들어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거야. 이게 중국 본토입니다. 이게 중국 본토고 중국이고 중국. 여기가 만주 지방인데 이제 만주를 버렸다. 그런데 만주를 버리지 않고 그 지역에서 활약했던 게 뭐가 있다고? 동북인민혁명군이다. 이게 우리나라 군대라고 중국 군대라고? 중국 군대고 그 속에 동북항일연군을 누가 이끌었다고? 김일성이 이끌고 있었다. 근데 우리 국내에 있었던 조국 광복회하고 손잡고 이들이 함경국도 갑산 보천보를 습격했다. 이게 무슨 사건? 보천보 사건이다. 이해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뒤에 소련으로 이동해서 아까 해산 사건 이후에 해산 사건으로 들통이 났어요. 조직이 적발됐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활동하기 힘들어.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소련군으로 넘어갑니다. 소련군 붉은 여단 88년대에 대빵이 김일성인가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원산으로 들어와요. 소련군 장교가 돼가지고. 누가? 김일성이.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김일성파. 알겠죠? 김일성파. 다시 봐봐 얘들아.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왔던 중국 본토로 왔던 우리 독립군들은 무슨 일이 벌어졌냐?
중국 본토로 온 독립군들 가운데 좌익과 우익이 있었다. 오케이. 찾았어요? 여러분 교재랑 일치시켜가면서 보세요. 좌익과 우익이 있었는데 이 중에 중국 본토로 간 독립군 중에 좌익 가운데 아주 극좌들, 진짜 새빨간 사람들은 어디로 갔다고? 마오쩌둥과 함께 손잡고, 여기다 마오쩌둥이라고 써있겠지, 여러분 교재에도. 그래 안 그래? 이 중국 공산당이 누구예요? 마오쩌둥, 대장정을 했던 마오쩌둥이라고 했어요. 마오쩌둥과 함께 그 활약을 했던, 대장정을 했던, 중국을 공산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그리고 제2차 국공합작에서 누구를 내쫓았어? 일본군을 상대로 함께 싸웠던, 중국과 손잡고,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고, 이들은 나중에 뭐냐? 예,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더니 이들이 애난파가 됐다. 됐나? 됐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무려 군대 수가 몇만 명이냐고 5만 명쯤 됐습니다. 이 5만 군대를 이끌고 나중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1949년에 이제 마오쩌둥하고 장제스하고 싸워요. 그래서 그 장제스 군대를 대만으로 몰아내는 거야. 그 싸움도 이 연안파들이 해줬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결정적인 공을 세운 게 바로 북한을 세운 그 연안파들이야.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도 북한을 무시해요? 무시하지 못해요? 무시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맨날 중국이 북한을 편들어주고 북한을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 중국이 공산화되는데 또 중국이 장제스하고 싸울 때 마오쩌둥이 그때 한 편을 들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중국 사람들은 바로 이 김일성과 함께 중국에서 활약했던 연안파들한테 북한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라고 볼 수 있죠. 이들도. 그리고 이거 봐. 사회주의자들이 전부 다 일로 간 게 아니라 그중에 사회주의자는 아니야. 일본하고 싸워도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아야지 라고 해서 대일 전선. 전선자가 들어가면 뭐라고 그랬어요? 좌우가 서로 손을 잡는 그런 단체라고 했잖아. 잘 들으세요. 그래서 대일 전선 통일 동맹을 만들더니 그중에 김원봉 중심의 민족혁명당이 만들어지더라. 여기는 1935년 난징에서 만들었어요. 난징. 써놔요. 여러분 거기다가. 남경, 난징이죠. 난징에다가 5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든 게 민족혁명당이고 여기에 끼지 않은 우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국국민당을 만들었습니다. 한국국민당. 그래서 민족혁명당 소속의 단체들이 그대로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 소속의 김원봉이 만든 군대가 뭐라고? 조선의용대다 이거야. 오케이? 여기에 합류하지 않은, 여기서 내려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누가 내려오냐면 지청천 같은 사람, 조소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누구한테 와요? 김구랑 서로 손을 잡아요. 김구랑. 그래서 김구랑 손잡고 드디어 1940년 여기서 누구예요? 김구하고 지청천이 뭘 만들어? 한국 광복군을 결성했다 이거야. 그 전에 38년에 김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는 둘로 갈라집니다. 완전히 빨간 사람들 어디로 간다고? 이 빨간 사람들끼리 뭉친단 말이야. 좌익끼리. 그래서 조선의용대 소속의 화북지방으로 건너간 화북지대는 조선연안파가 만든 독립동맹이 만든 조선의용군에 합류하고 오케이? 그리고 김원봉이 이끈 군대는 38년 김원봉이 이끈 군대는 이쪽으로 와서 한국광복군과 김원봉 부대가 통합해서 임시정부의 직할 한국광복군으로 편성이 되더라. 오케이? 정리됐나?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됐어요. 잘 정리됐으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 지역의 내용이 너무 단순하니까 이게 뭔 소리냐 하고 헷갈리니까 이걸 좀 잘 알아봐라라고 이렇게 정리해놨을 뿐이야.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얘들 알겠냐? 요걸 다시 확대해서 여기다 다시 재판으로 해놓은 거니까 이건 따로 떼어서 요 내용이구나. 요 내용을 더 심도 있게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그동안 북한 역사니까 몰라 하면서 넘어가 버렸는데 그래도 그쪽도 알아두는 게 좋아서 적어놓은 거다 이거야. 오케이? 시험에는 이쪽은 안 나온다. 절대 안 난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얘들아 이거 봐봐. 우리가 아까 전에 보천보 그 기빌성 그 부분을 봤잖아. 근데 본토로 간 사람들은 이게 중국 본토입니다. 본토로 간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 지금 이걸 자세히 보는 거야. 알았어요? 알았어? 앞에 있던 그 내용을 다시 자세히 보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지 마. 헷갈릴 필요 하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자 봐봐라. 아까 했잖냐. 사회주의 가운데 일부는 뭐라고 이게 연안파가 됐다고 이게 연안파죠.
왜 이렇게 흐르냐, 줄줄줄? 애들이 연한파가 돼요, 연한파.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사회주의계 가운데 일부는 여기랑 합친단 말이야. 그래서 대일전선 통일동맹이 만들어졌다. 봐봐라. 한국독립당, 조선의열당, 조선혁명당, 한국광복 동지회 등이 여기에 참여해서 좌우가 참여해서 전선동맹을 만들더라. 오케이? 그래서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이쪽 우하고 이쪽 좌가 여기에서 뭉쳤어. 뭉쳤다가 배짱이 안 맞으면 다시 흩어져요. 그리고 또 뭉치고 그래. 그 과정이라 되게 복잡해져. 봐봐. 그런 다음에 요게 중요하고 이게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죠. 1935년 7월 달에 어디에서? 난징에서. 누가 만들었다고? 주로 요 사람이 만들었어. 누구라고요? 김원봉 주도로.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5개 단체가 연합해서 만들었다. 5개 단체입니다. 그죠? 김원봉의 조선의열단 아까 했잖냐? 야, 의열단 해쳐모여. 그리고 우리 여기다 올인하자라. 내가 이렇게 표현했죠?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과 함께 한국독립당에 이거 보세요. 한국독립당에 조소왕, 김두봉. 근데 김두봉 이리로 넘어가 버려 이제. 김두봉은 이쪽으로 갑니다. 아까 이 연합파로 이쪽으로 가버려요. 알겠어요? 그리고 조소왕은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이렇게 합류해. 알았어? 조소왕이 언제 나오냐면, 언제 나오면, 나중에 이제 임시정부 저기를 만들 때 이 조소왕이 3개 원칙을, 삼균주의를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조소왕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조선혁명당의 최동호, 김학규, 몰라도 돼. 이 사람들은. 신한독립당 또는 재미국민총회, 이렇게 김규식 또 나왔죠. 이게. 김규식.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뭉칩니다. 그런데 김구만 여기에 빠져. 이 김구만 여기에 빠져 있다가 이 김구하고 얘네들이 이제 다 뭉쳐요. 조소왕, 그 다음에 지청천, 그죠? 조소왕, 지청천,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합류해서 한국국민당을 결성하게 되더라. 알겠어요? 자, 봐보세요. 민족주의계가 이탈했다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이탈해서 이쪽으로 빠져나오고, 조소왕 계열이 또 최동호, 지청천, 이 지청천이 이청천입니다. 이름이, 성이 이청천인데 지청천이라고 하고 이청천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와서 한국국민당 결성하고, 자, 이 중에 좌익과 우익 가운데 일부가 남아서 조선민족전선연맹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가 만든 게 조선의용대다. 이 단체를 주도한 사람이 누구라고? 김원봉이었다. 됐어? 그리고 그 김원봉이 다시 어디에 합류해? 나중에 한국광복군으로 합류하게 된다. 여기로 나중에 이 김원봉이 넘어온다고 그랬죠? 나머지는 화북지대는 넘어가고 이쪽으로. 화북지대는 조선 독립동맹으로 합류하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 무시해버리세요. 무시. 그런 다음에 조선민족해방투쟁동맹, 그 다음에 조선민족혁명당 계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고 좌측이고 우익 3당이 모여서 한국독립당. 알겠어요? 한국독립당을 줄여서 한독당이라고 그래. 이게 누구냐? 김구가 주도한 김구의 정당입니다. 한독당이 김구 정당이에요. 알겠어요? 그리고 임시정부의 정당이고요. 그 임시정부의 정당인 한국독립당의 군대가 바로 뭐라고? 한국광복군이고 여기에 누가 왔었다? 김원봉이 합류했었다. 김원봉이. 여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군대 가운데 일부가 합류했었다. 오케이. 됐어요? 정리됐어요? 하은아, 정리돼? 응? 민정, 정리돼?
자, 아까 뒷부분이에요. 아까 뒷부분 지금 우리가 대충 넘어갔죠. 이걸 다시 자세히 보자는 의미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또 넣은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왼표가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주고 또 뒤로 끌어서 또 한 판에 다 못 넣으니까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사회주의계 중국 공산당 내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조선 독립동맹을 만들고 아까 뭐라고요? 연안파라고 그랬죠. 연안파. 그 다음에 조선민족전선연맹이 김두봉이 만든 조선의용대를 창설하더니 그 중에 일부는 하북지대로 건너가서 애들하고 합치고 오케이 됐어? 정리됐어? 그리고 그 조선의용대를 끌고 김원봉 자체가 한국광복군과 손을 누가 만든 한국광복군이라고? 얘들아 봐봐. 이게 누가 만든 거라고요? 한국독립당? 김구. 그래 한 거예요. 김구. 그래서 임시정부의 직할 군대로서 한국광복군을 만들었다. 누구냐? 김구와 지청천이 만들었어요. 지청천, 김구가 손잡고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합류했다. 됐죠? 정리했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나중에 국내 진공작전을 전개하게 됐다. 실패했죠? 국내 진공작전 해가지고 비행대대까지 편성하고 국내에 있는 일본군을 폭격하려고 준비 다 했어요, 김구가. 근데 일본이 어때? 9월 달에 국내 진공하려고 그랬는데 일본이 언제 항복해버렸어? 8월 15일 날 항복했어. 그래가지고 준비만 우리 연락해놓고 실제로 우리가 준비한 그 군대로 일본 놈들 때려보지도 못하고 항복을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우리 손으로 태극기를 꽂지 못하고 결국 어때요? 북에는 누가? 소련군이. 남쪽에는 누가? 미군이 와가지고 우리는 독립을 우리가 쟁취한 것이 아니라 독립을 연합군의 전쟁 승리의 결과 주어진 채로 맞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해방된 이후에, 독립된 이후에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한, 우리 민족의 진로에 대한 우리 민족의 발언권이 생기겠나 안 생기겠나? 안 생겨요. 내가 강도를 몰아낸 게 아니라 딴 사람, 옆집 사람이 와서 강도를 몰아내줬어. 그러니 내가 이 집에서 발언권이 있어요, 없어요? 발언권이 없었다 이거야. 알겠죠? 그래서 결국 그 연합군에 의해서 우리는 다시 남북으로 분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해방 이후 역사를 다음 월요일에는 한 판에 다 정리하겠어요. 알겠죠?